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의 마인드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인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난의 마인드를 가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게 귀신같이 내가 좋아하는 영상,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내가 관심을 갖는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입맛대로 딱딱 보여주는지 제가 과거에 들어가서 관심을 보였던 영상, 한 번이라도 봤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아마 이게 보여주는 거겠죠. 이게 바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없었던 어떤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확증 편향. 누구나 살면서 어떤 쪽에 쏠리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나의 생각과 신념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그거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예 거절을 하고 볼 생각을 안 하고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가 자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성향이 있는 쪽으로만 보여주다 보면 그런 영상에만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균형감을 좀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는, 응원하는 스포츠팀이나 뭐 예를 들면 지지하는 정당이나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 주제를 꺼내면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속되다 보면 이렇게 고집이 생기고요. 고집이 되다 보면 불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꼰대. 그리고 꼰대가 되면은 당연히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고집, 불통, 꼰대, 편견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스타일이나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오판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재테크도 결국은 경제적인 판단인데 균형감 있는 정보와 균형감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확증 편향이 일어나게 되면 고집, 불통, 꼰대, 편견, 혐오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결국은 이게 가난해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의 과정을 거치느냐. 첫 번째는 듣는다입니다. 듣는다. 듣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생각이 조금 다른 유튜버나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자, 듣는다고 해서 다 경청하는 건 아닙니다. 2단계가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어링과 리스닝은 좀 다른 거예요. 듣는다고 다 경청하는 건 아니죠.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설사 나의 의견과 조금 다르더라도 좀 경청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자, 경청을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죠. 경청한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면은 일단 그 다음 단계는 신뢰한다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해한다고 다 신뢰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다 신뢰하진 않죠. 이렇게 신뢰해야만 우리는 행동에 옮기게 된다. 자, 그런데 확증 편향이 생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2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 그냥 듣고 이 2단계는 건너뛰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충 들어. 아, 그거 뭔 얘기인지 알아. 아예 안 해도 돼. 무슨 얘기 할지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강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본론이 뭐야. 아, 빨리 얘기해봐. 그거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사실은 이런 확증 편향이 생긴다. 자, 그리고 나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한다라는 단계가 뭐냐?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팩트 체크. 이거는 팩트 체크를 안 해. 대충 이해가 되면 나 아는 거야. 나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바로 행동을 하는 섣부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김경필 멘토의 첫 번째 책인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이 부자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지를 제가 연구해서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5단계를 거치고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굉장히 그 정보에 대해서 세밀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확증 편향이 강한 가난해지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라는 것은 뭐냐? 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 나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나의 마인드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냐?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니죠. 왜냐면 예를 들면 가난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지금 다 가난한 거 아닙니까? 미래에 비해서는 지금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앞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위 0.1% 연소득이 평균 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자의 70배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가 의도하는 바는 아무래도 너무 부자들에게 부가 쏠린다라는 거를 아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사의 텍스트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는데 자, 여기 보니까 18억 4,970만 원의 소득이 상위 0.1%고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자의 2,660만 원의 소득에 비해서 무려 70배다. 그리고 상위 1%는 4억 7천만 원 정도나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상위 0.1%요. 0.1%.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뭐 그것도 대단한데 0.1%면 1000명 중에 1명 아닙니까? 그럼 1000명 중에 1명이면은 18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거를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사가 저는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아니 상위 10%도 아니고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1%면 당연히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자, 댓글을 제가 보니까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를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예리한 분석이죠. 댓글이지만 좀 중립적이면서도 약간 예리한 분석. 그 다음에 부자 감세를 당장 중지하고 부자 증세에 나서라. 뭐 이렇게 하는 또 기사도 있어서 요 댓글은 이 기사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를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나쁜 짓거리에서 돈 번 것들일 것이다. 또 이런 기사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부자를 약간 혐오하는 듯한 18억 정도나 번다 그러면 그거 정상적인 소득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버는 것은 자본주의의 숙명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부자의 마인드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인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석에서의 문제점과 책임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부자의 마인드인데 보통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인드는 일단은 나보다는 바깥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분명히 나쁜 짓거리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부자 중에는 뭐 실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의 나쁜 점보다는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부각을 하자면 자본주의는 유일하게 다른 사회에 비해서 다수성가용 부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사를 보고 와 진짜 나도 저렇게 자수성가용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 마인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억 정도를 만약에 소득을 올린다면 국민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얼마일까? 아마 담세율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3억 이상 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담세율이 거의 50%에 가깝기 때문에 18억 정도 벌었다는 얘기는 9억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세금으로 냈을 거예요, 소득세를. 그렇다면 9억 원이라는 세금을 1년에 국가에 내는 사람, 이게 애국자 아닙니까? 예,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9억 원이면요, 웬만한 지방 소도시의 공무원들 인건비 내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 인프라를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사람이 돈 벌어서 국가에다 세금 9억을 냈다 그러면 이거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사람은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인드는 비판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비판을 일반화. 여러분 절대로 비판을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판을 하되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이 기사에서 보여주는 18억 원을 돈 번 사람이 사기를 쳐서 벌었는지 아니면 진짜 뭐 사업을 일으켜서 벌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화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별적 비판을 해야 됩니다. 선별적 비판. 만약에 그 18억 원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사업을 통해서 벌었다면 그건 진짜 칭찬해주고 배울 점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약간 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벌었다 그러면 이제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뭐 세금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비판을 일반화하고 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인드. 아까 뭐죠? 듣고 나서 경청하지 않고 그냥 이해할 생각 안 하고 팩트 체크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사실 제가 유튜브를 너무 한쪽으로 많이 보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확증 편향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느냐? 부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배워야 되죠. 경청한다가 먼저입니다. 부자는 먼저 경청을 해요. 경청해보고 이거 내가 경청까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면 그때 들어요. 일단 예의가 있으니까 듣는 척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자, 대충 듣는 법이 없어요. 일단 경청을 해보고 이거 진짜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진짜 경청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경청할 내용은 아니네? 그러면 예의상 들어주는 요런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라는 게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빈자의 마인드, 가난한 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몇 가지의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듣기 싫더라도 돈줄남 얘기가 듣기 싫더라도 조금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아끼고 저축하는 것보단 무조건 주식 코인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들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균형감 있게 들어야 된다. 돈줄남도 말이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2021년도 여름에 돈줄남이 시작하기 전이지만 저도 유튜브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 2019년 말이죠. 2019년 말, 2020년 초에는 지금은 주식을 안 하는 위험보다는 주식을 하는 위험보다는 안 하는 위험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줄남도 여러분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돈줄남이 지금은 조금 주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유튜브나 영상물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죠. 돈줄남 열심히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독서와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는 말이죠. 영상물과 다른 점이 뭐냐? 유튜브도 정보를 드리는 거고 독서도 책도 정보를 드리는 건데 유튜브와 같은 영상물은 리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물은 눈으로 보면서 그냥 바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느끼잖아요.
근데 독서라는 거는 우리가 리딩을 하면은 그 다음에 띵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리딩하고 띵킹을 한다는 거예요. 리딩을 한다는 건 읽고 한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청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영상물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군집 행동을 경계하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가방,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 모든 사람들이 요즘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너무 군집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개선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줄남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 어렵나요? 지금 힘든가요? 정말 요즘 답답한가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내가 장애물이나 고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자, 미래를 개선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균형감 있는 생각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부자로 나가는 지름길이고요. 내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 확증 편향에 안 빠지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을 챗GPT를 활용하는 기업과 안 활용하는 기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달라질 거거든요. S티어는 증권입니다. 더 큰 증권이에요.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건 우리의 자산군에 속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토큰 증권이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ST 증권이 무엇이며 투자 기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ST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발행한 겁니다. 주식을 살 거예요? 토큰 증권 살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